애니왕의 사이먼입니다.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호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1년 만이죠. 작년에 이맘때쯤에 여러 회계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딱 1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NC텍스 허동영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님, 이제 작년에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25, 26 이제 회계년도가 곧 마무리가 되죠. 많은 분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금환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이 텍스 리턴 기본적인 정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호주에서의 회계연도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호주에서 회계연도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벌었던 소득에 관해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과정이에요. 주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조금씩 떼고 받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보다 떼어졌던 세금이 더 크면은 환급이 되는 거고,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납부를 해놓으셨다 그러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고용주가 세금을 납부를 하고 난 나머지 그 돈을 입금을 해주는데 이건 정해진 건데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세금을 떼게 해놔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약간 버프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계연도가 끝날 때 떼간 금액과 실제로 이제 내가 일을 한 거를 매치를 시켜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거면은 네. 뭐 줄 거 받을 거 없는 거고, 이 사람의 총 임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낸 금액이 그것보다 많으면 돌려받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 세금 환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회계연도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요. 세금 환급은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미리 회계사에게 등록이 된 분들은 내년 5월까지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필요한 서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나요? 네, 기본 개인 디테일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성함, 생년월일, 텍스 파일 넘버, 뭐 주소, 계좌번호 이런 개인 디테일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나 아니면은 마지막 받으셨던 페이슬립 이런 자료들이 있으시면은 세금 환급 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세청에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이 되었다고 바로 세금 환급을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뭐 1, 2주 뒤에 신청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마지막 페이슬립을 발행을 하고 파이널이라고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간혹 이제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파이널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용주한테 파이널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7월 1일 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하면은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되려면은 그래도 네. 며칠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파이널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세율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많이 번 사람, 적게 번 사람의 세율이 다르고 신분에 따른 세율도 다르잖아요. 뭐 거주자면 덜 내고 뭐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학생비자 소지자, 워홀비자 소지자, 사실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아마 그런 관련된 비자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분들을 거주자로 봐야 돼요? 비거주자로 봐야 돼요? 네. 호주 세법에서는 일단은 학생 비자, 학교를 6개월 이상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거주자가 되세요. 그래서 뭐 해외 소득이라든지 호주 소득이라든지 모두 거주자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주에서 오랫동안 지내실 의향이 있으신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가 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기본적으로 호주에서 거주자로 분류되시는 경우에 4가지 컨디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임시비자 소지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183일 테스트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보통 6개월 이상 머무실 의향이 있으시면 거주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내가 회계연도를 뭐 예를 들면 한 3개월밖에 체류 안 했어. 그럼 이제 6개월을 체류 안 한 거지만
내가 앞으로도 6개월 더 이상 여기서 체류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거주자로 분류를 시킨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아, 왜냐면은 183일을 호주에 머무셨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덜 머무셨다고 하셔서 거주자가 안 될 수도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텐션은 뭐거든요? 더 지낼 의향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주자가 될 수가 있어요. 183일 이상 안 머무셨어도.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셀프 데클레이션이에요? 아니면은 뭐 심사를 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사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들은 대부분 비거주자로 보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파트너를 만나신다거나 아니면은 학생 비자를 신청하실 의향이 있거나 뭐 자산 취득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거주자로 분류가 되실 수 있으셔가지고 이건 본인이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청 전에 본인이 나 거주자다, 비거주자다 이렇게 신청을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나는 거주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 만약에 ATO에서 확인을 했는데 비거주자고 누가 봐도 워홀 메이커야. 네. 라고 하면은 추세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케이스에서 뭐 벌금이라든지 추가 세금 이런 건 없으셨고요. 세금 환급 받으실 것들이 대부분 없어지셨어요. 그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분들은 사실 세금 환급이 없어야지 정상인데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층 세액 공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 환급이 조금 나와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조사가 나와서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면은 이 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될 걸 못 받게 된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있으셨어요. 그게 이제 중대한 과실이 되게 되면은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 납부를 많이 해야 되는 비거주자인데 내가 거주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오홀 비자 학생분들 텍스 리턴, 세금 환급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새는 못 받나요? 거의 못 받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자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소득층 세액 공제 등으로 세금 환급을 조금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내가 공개받을 게 없는데 세금 신고 꼭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세금 환급 텍스 리턴이라는 의미는 세금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거든요. 정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네요. 네, 소득이 없으시면은 무소득이었다고 국세청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 세금 환급액이 있거나 세금 납부액이 있으시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하셔서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텍스 리턴이니까 내가 세금 환급을 요청을 하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나는 뭐 받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난 세금 신고 안 해야지 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죠. 만약에 돈을 한 푼도 벌지 않은 텍스 파일 넘버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는 어떤가요? 텍스 파일 넘버나 ABN을 가지고 계셨으면은 소득이 있든 없든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오 네. 마이 갓. 만약에 또 호주를 떠나시게 된다면은 파이널 텍스 리턴이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하시고 TFN을 비활성화를 시키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는 비자가 종료가 되고 귀국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비자가 3월에 끝났어요. 3월에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3월 달까지 발생했었던 인컴이나 텍스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7월 달까지 다시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뭐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시고 회계 연도 중간에 호주를 영구히 떠나시게 되는 경우에는 조기 텍스 리턴, 얼리 텍스 리턴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미리 세금 환급을 신청하시고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전자상으로 신청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우편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가지고 시간이 2달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7월 달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5월달쯤에 이제 떠나시는 분들은 그냥 네. 차라리 7월달에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 조금 일찍 떠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미리 조기 환급을 많이 신청하세요. 이거는 좀 번외 질문이긴 한데 그 연금 있잖아요. 네네. 제가 사실 알고 있기로는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는 돈을 손을 못 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영구 귀국을 하는 상황이야. 나는 호주에 다시 안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호주가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연금 제도가 참 잘 돼 있는 국가긴 해요. 내가 일을 하게 되면은 12%를 고용주가 100% 다 내어주거든요. 그거는 나이가 60세 이상 돼서 받으시거나 호주를 떠나서 영구 귀국하시면은 비자가 말소되고 난 뒤에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 세율이 조금 높아요.
만약에 내가 학생 비자만 가지고 있으셨다. 그러시면은 35% 세율이 적용이 돼요. 내가 돌려받을 돈이 10,000불이다. 그러면 35% 빼고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 6,500불이. 쉽게 말하면은. 네, 근데 조금 더 억울한 게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분들은 65% 세금이 빠집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가 학생 비자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때도 연금이 납부되었고 학생 비자 때도 그렇죠. 납부가 네. 됐잖아요. 근데 이제 세율을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을 안 하고 높은 세율은 65%를 적용하게 돼요. 그럼 이건 어때요? 5월 비자로 왔어. 네. 근데 난 돈 한 푼도 안 벌었어. 학생 비자 신청해가지고 왔어. 네. 그럼 이 사람은 5월 적용이에요? 학생 비자 적용? 세법상으로는 워킹홀리데이 때 연금이 부어진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학생 비자 세율을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포인트네요. 5월 비자 기간 동안에 연금이 부어진 적이 있느냐? 네네. 아, 근데 정말 65%는 조금 억울할만 하겠네요. 네. 오락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텍스 파일 넘버나 ABN, 개인 사업자 번호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ABN 같은 경우에는 출국하시기 전에 ABR이라는 기관에 반드시 닫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 만약에 ABN을 닫지 않고 가신다면은 정식 소득세 신고를 매년 하셔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벌금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BN은 꼭 닫으셔야 되는 게 맞으시고 텍스 파일 넘버 같은 경우에는 닫는 개념이 아니에요. 말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BN처럼. 이거는 이제 텍스 리턴을 신청할 때 내가 이 텍스 리턴이 마지막 텍스 리턴이라고 데클레이션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텍스 리턴을 신고를 국세청에 해버리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더 이상 텍스 리턴을 신청할 필요 없다. 텍스 파일 넘버를 인지적으로 뭐 비활성화를 시켜놓는데 나중에 다시 호주로 오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호주 오셔가지고 호주 국세청에 전화하셔가지고 내 기존 텍스 파일 넘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매년마다 ATO에서 어떤 걸 좀 집중으로 보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올해는 어떤가요? 최근에는 호주 국세청에서 이제 데이터 매칭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우버 이츠 딜리버리 일을 했는데 이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들은 이제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주식을 사고 팔고 이랬으면은 반드시 이제 국세청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아, 주식을 사는 것도 보고를 해야 되나? 사는 것 자체는 보고를 하실 필요 없으시고 팔았을 때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팔았을 때 내가 주식 산 가격하고 판 가격하고를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나머지가 이제 인컴이 되는 거고 네. 요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여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 몇 프로 부과하나요? 개인 세율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뭐 고소득자이면은 높은 세율이 부과가 되고 저소득자이면은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주식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으면 30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또 1년 이상 홀딩을 하면은 현재 세법으로서는 50% 디스카운트를 해주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바뀔 수가 제가 그건 마지막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유튜브 이것도 수익 나면은 다 보고가 되나요? 네, 국세청에서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SNS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아직까지 개인 계좌를 이렇게 확인을 하지는 못하는데 네, 그런 쪽으로는 이제 확인이 가능하니까 수익이 있으셨으면 보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어때요? 저는 이제 이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